해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해치, 한글로도 해치. 해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냥 해치라고 합니다. 해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첫 번째 단면의 재질을 표시할 때. 단면이란 얘기가 뭐예요? 끊을 단자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의 이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벽체 안에 뭔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게 뭐냐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있는지, 단열재가 있는지, 아니면 벽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나무인지, 이런 재질을 표시할 때 쓰는 게 해치입니다. 두 번째는 타일이요. 타일. 우리 지금 이 바닥에 타일 그려져 있죠. 그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같은 거. 보통 이런 거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 자,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힌 도형이 필요합니다. 닫힌 도형이 필요해요. 즉 다시 말하면 폐곡선이 필요합니다. 개곡선은, 그러니까 열린 도형은 해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열려 있죠. 해치. 그러면 이 위에 내용이 바뀌어요. 자, 두 개입니다.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셀렉트하고 픽포인트하고 두 가지인데, 자, 셀렉트 버튼 누르고 선택해 봅니다. 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점선으로 들어왔죠. 제가 표시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니은자 패턴인데 니은자 패턴이 안 나왔네요. 자, 에러가 나버린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해치, 셀렉트,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열린 도형으로 해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도형 닫아놓고 다시 한번 해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해치. 지금 여기 보시면 셀렉트가 있고 픽포인트가 있어요. 셀렉트는 경계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픽포인트는 내부 경계점, 내부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닫힌 도형이잖아요. 픽포인트 누르고 클릭하면 경계를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열려 있죠. 당연히 이렇게 에러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치를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다가 해치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먼저 닫고 해치 넣고 그 다음 경계 삭제하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경계를 완전히 닫아준 뒤에 해치하고 경계를 다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라인,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해치를 해야 돼요. 해치, 셀렉트. 자, 제대로 들어가죠? 근데 어떤가요? 해치, 픽포인트 그리고 클릭하면 아무래도 픽포인트가 조금 더 쉽겠죠. 한번 해보시죠. 픽포인트로. 경계가 여러 개 있을 때 해치,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경계 여러 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리무브가 있습니다. 경계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도 있고, 다시 경계를 추가할 수도 있고, 리무브, 경계를 제거할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경계 추가하고 삭제하고.
자, 해치, 자, 리무브, 경계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셀렉트로 경계를 추가하면 이렇게 뒤로 빠져요.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솔리드를 놓으면 색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앵글 놓으면 앵글로 들어가고, 안시 31번 이렇게 사선입니다. 안시 32번. 그 다음에 밑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치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커서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치가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크면 이렇게 허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요. 예요. 이게 스케일입니다.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로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해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해치가 너무 커요. 이거 해치가 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반대로 줄여 주시면 제대로 나와요. 어떤가요? 해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큰 거는 줄이고 작은 건 키우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치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해치를 클릭하면 해치 에디트가 됩니다. 해치 수정하기가 돼요. 자,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해치들이 있는데 중간쯤 내려가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해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죠. 얘는 여기 있는 색상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색상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색상을 조합해 보니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색상 변화가 일어나죠. 라이너는 선형, 실린더는 원기둥, 인버스는 반대로 란 뜻이에요. 구슬 모양의 혹은 반구슬 모양의 뭐 이런 식으로 해치 등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줄 수 있는 그라디언트 해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것 말고도 맨 아래로 내리면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란 뜻이에요. 이 간격이 스케일 값입니다. 스케일 값으로 간격을 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50 그러면 50mm 간격으로 란 뜻이 됩니다. 유저 디파인에서 이 선의 간격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스케일의 간격이 되는 거고, 앵글이 있네요. 각도 45도 그러면 45도 회전한 거 보이시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요. 프로퍼틱스 창을 눌러보면 여기 더블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가 격자 무늬가 됩니다. 주로 타일 지정할 때 이렇게 써요. 100mm짜리 타일이라든지 80mm짜리 타일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30mm짜리 타일이 그려지죠. 격자 무늬니까. 자, 더블을 끄면 하나만 나오고 더블을 체크하면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일반적으로 해치의 색상은 레이어를 이용해서 색상을 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색상 지정하지 마시고 레이어에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제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중심선, 그 다음 1번 색, 라인 타입, 센터.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해치를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프로퍼틱스를 누르시면 여기가 레이어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처럼 레이어에 지닌 색상을 이와 같이 쫓아가게 됩니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솔리드.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 레이어로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라디언트만
여기서 색상을 조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라디언트만 여기서 이와 같이 색상을 조절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바이레이어에서 색상을 조절하고 이 그라데이션만 유일하게 여기서 색상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그렸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각도를 15도로 놓고 라인, 자, 기억나시나요? 자, 필렛, 아이고, 자, 지난번에 이렇게 그렸었죠? 해치 하나 건너 하나씩. 그러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해치. 자, 클릭하면 공간이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정의 패턴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 500mm, 자, 그 다음에 속성은 더블입니다. 그러면 500mm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레이어. 해치는요, 파란색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해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파랗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치를 한번 넣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치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set origin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원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set origin을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set origin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치가 그려집니다. set origin,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치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런 바닥 타일 같은 경우 시공점이 존재해요. 우리가 보통 지정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정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지정할 때 그때 사용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 보시죠. 자, 렉탱글,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해치, 조금 큰 걸로 넣어 볼까요? 이렇게 0.2. 지금 보시면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체크되어 있죠.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레이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연관 배열이라고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그러니까 해치에서는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고 씁니다. 어레이는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 쓰고 해치는 켜놓고 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경계와, 아니 해치와
이 경계를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움직여 버리면 해치를 재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밖으로 이렇게 절반만 빼봤습니다. 그러면 절반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밖으로 완전히 나가니까 어떤가요? 해치가 따라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 작업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좀 떼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쪽과 이쪽 딱 해치를 분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옵션을 눌러보세요.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첫 번째 여기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가 뭐냐면 해치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지금 이렇게 해치가 묶여 있는 경우 세퍼레이트 해치를 누르면 해치가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해치가 이렇게 분리돼요. 얘 따로, 얘 따로.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분리하기입니다. 해치 안에, 경계 안에 경계를 제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를 쭉 만들어 보시죠. 해치, 그리고 픽 포인트로 제가 제일 바깥에를 클릭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경계를 다 찾아요. 경계 다 찾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계만 인식하기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죠. 얘를 누르면 노멀이 나옵니다. 노멀을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노멀입니다. 경계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노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값으로 쓰는 건 아우터입니다. 바깥쪽의 것만, 제일 바깥쪽의 것만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이그노어는 그냥 경계 무시하기입니다. 안쪽에 있는 경계를 다 무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 아이슬란드 그러면 아예 경계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기본은 노멀이니까 노멀로 놓으시면 되겠고, 지금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해치를 선택해서 노멀, 아우터, 이그노어를 한 번씩 반복해 보시죠. 그러면 해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따라오시면 돼요. 바탕화면에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실까요? 자, 이 중에 어디를 보냐면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파일이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를 복사할 겁니다. 요 경로를 복사할 거예요. 이 경로가 지워지면 CAD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F2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정하기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복사.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볼까요? 자,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띄워봅니다.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이거 지우고 오른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CAD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파일 3개를 건들 거예요. 어떤 파일이냐면 acad iso.pat acad iso.lin acad.pgp 아이고 pgp pgp 이렇게 3개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보면 얘가 해치 패턴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선 모양 정의 파일이고요. 얘가 단축키 파일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CAD를 다룰 수 있으면 이 3개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3개의 파일은 메모장에서 오픈이 됩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그냥 바로 오픈돼요. 만약에 메모장에서 오픈이 안 되면 오른 버튼 눌러서 메모장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파일을 찾아보세요. acad iso.pat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네요. lin 파일도 있고 pgp 파일도 있고. 먼저 패턴 파일입니다. 오른 버튼 누른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메모장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메모장 눌러서 확인 누르면 메모장에서 오픈이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조금만 내려보면 바로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똑같이 써보세요. 플로어 패턴. 자, 0, 0,100 다시 90, 0, 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똑같이 쓰셔야 돼요. 뒤에 쉼표 하나라도 빠지면 에러 납니다. 저장. 아직 끄시면 안 돼요. 자, 컨트롤 S 키를 누르시면 돼요. 저장이 컨트롤 S죠. 컨트롤 S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해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해치 경계 지정하고요. 자,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기 플로어가 있네요. 어떤가요? 강하마루 패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 세 줄이 강하마루 패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겁니다. acad iso.lin 파일이에요. acad iso.lin 파일. 이거 선 모양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메모장에 드랍. 그러면 이 acad iso.lin 파일이 오픈됩니다. 열어보시죠. 자, 여기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도록 하죠. 여기 나오네요. 반드시 이 ISO 스케일링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아니, 먼저 볼까요? 여기 센터라는 거 보이시나요? 31mm, 6mm, 6mm, 6mm. 많이 커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10mm 정도 써요. 10mm, 2mm, 2mm, 2mm 이런 식으로요. 자, 별표 마이 센터. 자, 쉼표 센터.
그 다음 A 쉼표 쓰고 10 쉼표 쓰고 2 쉼표 쓰고 마이너스 2 쉼표 쓰고 2.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똑같이 저장합니다. 자, 선을 불러와 볼까요? 레이어 중심선 빨간색 선 모양 로드. 자, 마이 센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양 그대로 들어오죠? 여기에 패턴의 이름과 패턴의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더요. 센터 2. 이번엔 마이 센터가 아니고 그냥 센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자, 이렇게요.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마이 센터 지금 만든 거, 다른 하나는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첫 번째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라인. 자, 두 번째 선택하고 다시 라인. 아, 얘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자, 어떤가요? 뭔가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얘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0mm, 거꾸로 썼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간격이죠. 10mm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2mm 그리고 2mm 간격 띄우고 마이너스가 잘못 붙었네요. 자, 다시 저장하고 얘를 다시 불러와 보죠. 마이 센터. 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로드 더 라인 타입. 다시 불러오기란 뜻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가요? 선이 훨씬 더 작게 나오죠? 얘는 크고. 자,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별표 쓰고 선 모양 이름, 선 모양 설명 똑같이 적어 드릴게요. 자, 별표 쓰고 그리고 선 모양 이름, 쉼표 선 모양 설명. 그 다음에 A자 쓰고 쉼표 선 간격 선 간격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선이에요. 그래서 위에랑 똑같습니다. 이 점선의 간격이 선 간격 선 간격인데 간격은 마이너스로 넣으시면 돼요. 플러스로 들어가면 선이 되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선 종류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로 시작하고 A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그리고 오타가 나면 안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줄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장. 이번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acad.pgp입니다. 파일 이름이 acad.pgp예요. 이거 ISO가 없습니다. 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ISO가 없어요. 이건 공통입니다. 자, 찾아보면 PGP 여기 있네요.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파라미터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오토캐드가 실행될 때 딱 한 번 읽어드려요. 이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오토캐드를 껐다 켜야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야 돼요. 자, 여기 있네요. 요게 사용 방법이에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알리아스, 쉼표, 그 다음 별표, 풀커맨드, 별칭, 쉼표, 그 다음 별표 쓰고 명령어, 이렇게 됩니다. 알리아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명이에요. 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칭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고, 쉼표 쓰고 그 다음 별표 쓰고 그 다음에 명령어 쓰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아크 있네요. 아크 명령어는 단축키가 A. 카피 명령어 보실까요? 자, 알파벳 순이니까 칼라는 단축키가 COL이고, 카피는 단축키가 CO도 있고 CP도 있고. 카피는 단축키가 두 개예요. CO도 되고 CP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임의대로 제가 이걸 막 수정할 수 있어요.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웠나 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단축키를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종종 단축키를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장 나가면 더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대로 단축키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자, 다음 이제 명령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건 전부 다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전부 다 분해해 두세요. 방문을 그릴 겁니다. 요건 목재문의 크기인데, 방문의 크기가 900에 2100입니다. 보시죠. 렉탱글. 이런.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40mm. 이 40mm가 뭘까요? 방문 틀이요. 방문이 그냥 매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문은 어디 매달려 있어요? 방문 틀에 있죠. 이렇게 방문 틀을 그리시면 됩니다. 방문 틀을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이때 요 대각선은 중심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 대각선의 의미는 뭐냐면 경첩이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경첩이 여기 매달린다는 뜻이고, 이 위쪽으로 벌어진 부분 있죠. 여기가 문이 열리는 쪽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뾰족한 쪽 있죠. 여기에 경첩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분해하고 옵셋 900mm. 이거 문손잡이요. 문손잡이. 옵셋 60mm. 서클 반지름 30mm. 이때 요 선도 중심선으로 좀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중심선까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문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방문을 이렇게 그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치수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치수를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카피. 옆에다 이렇게 제가 복사해 놨습니다. 자, 얘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요. 이 아래 부분. 요게 뭘까요? 요거 문지방입니다. 근데 요즘 문지방이 있나요? 없죠. 네. 문지방이 없는 문은 이렇게 씁니다. 요거 지우고 익스텐드. 얘는 여기고
자, 얘도 미드 포인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문지방이 있는 경우, 문지방이 없는 경우.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 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벽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얘도 이렇게.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mm짜리 썼죠? 옵셋 200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벽이고 여기가 문이고 벽, 문, 벽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옵셋 40mm 이렇게 안쪽으로요. 얘도 안쪽으로요. 다만 얘는 이렇게 지웁니다. 지워요. 왜냐하면 여길 자른 거거든요. 여길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안 보여요. 근데 얘가 보이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옵셋 35mm 이렇게요. 자, 거리 측정해 보면 820이네요.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하나 그리고, 자, 여기가 고정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이렇게 90도요.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자, 아크 여기가 중심점이에요. 시작점, 그 다음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원이,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하나 봅니다. 렉탱글, 아니 디스턴스, 거리를 보죠. 820 마이너스 35 로테이트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끝.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지방이 있는 문, 문지방이 없는 문. 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어떤 문을 쓸까요?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저 이거 쓸 거예요. 요 문을 쓸 겁니다. 자, 보세요. 평면도를 보니까 자, 문의 위치가 있죠. 여기 문 있죠. 그죠? 방문 있죠? 자요. 방문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벽 있죠. 요 벽에서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요. 라인을 그리고 옵셋 100mm 이렇게 100mm를 띄웁니다. 이렇게 100mm를 띄워요. 그리고 옵셋 900mm. 그러면 여기가 개구부가 됩니다. 자, 트림으로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가 방문이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골뱅이 200,40 이렇게 문 기둥을 세운 거죠. 자, 복사 요 끝에도 하나. 자, 이렇게요. 문 기둥을 넣고요. 다시 한번 렉탱글 이렇게 가는 거죠. 820에 35 마이너스 820에 마이너스 35 골뱅이 마이너스 820 마이너스 35. 그러면 바로 문이 열린 상태가 될 것이고,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끝점. 그러면 자,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